자, 개발사업은 참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정해놓고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렸죠. 그려놓고 거기다가 시행자 정해지면 시행자가 구체적인 조감도 그려서 인가받고 방식이 세 가지,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인데 주로 혼용은 신경 쓸 거 없잖아. 반반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용이나 환지다. 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땅을, 자, 아까 5억짜리 땅을 시행자가 돈 주고 사고, 그죠? 그럼 보상금 줘서니까 그 사람은 나가야 돼. 땅 내놓고. 그럼 그 땅을 받아가지고 시행자가 딱 땅을 조성해가 10억짜리로 만들어서 되팔아먹는 거야. 그게 바로 수용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이고 공급이다. 거기에 수단이 공용 수용이다. 수용에 특례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바로 수용 시기를 앞당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상환 채권. 아까 1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5억은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땅으로 받겠다.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의 일부를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이 뭐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 수용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토지 상환 채권 제도가 도입됐다. 수용 방식에만 인정되는 거야. 환지 방식에는 없다고요. 무슨 방식에만? 수용 방식에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또 대금, 땅판 대금, 조성토지나 원형지 땅 팔았는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선수금이야. 무슨 금? 선수금. 그 선수금은 반드시 또 시행자의 승인을 받는데 공공시행자일 때는 10%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민간시행자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 진척이 10%가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서를 제출했을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땅을 조성해서만 공급해줘야 되지. 그게 바로 공급계획이야. 공급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돼. 근데 공급은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야. 무슨 계획?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고 공급의 원칙은 경쟁입찰이야. 무슨 입찰? 경쟁입찰. 그럼 최고가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그렇죠. 경쟁입찰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있고 추천 방식이 있어. 추천 방식은 당국 공공처 5가지. 330이 단독주택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건설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라든가 또는 공공택지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계획 면적을 초과한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추첨의 방식 골라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로 하기 재밌는가 봐. 안 적고 말로 할까? 그럼 남는 거 뭐가 있겠노?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로 강의하고 하면은 너 머릿속에 여러분 들을 때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집어준 그림을 그릴 때 잘 보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환지 방식이야. 환지 방식은 자, 땅을 내가 5억짜리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돈 받는 게 아니야. 그 땅을 시행자에게 맡겨. 그럼 시행자 그 땅을 전부 다 한꺼번에 싹 밀어가지고, 그죠? 다시 새 땅으로 반듯반듯하게 정리를 하죠. 해가지고 원래 땅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해 주는 방. 이게 필지별로 작성한 거야. 무슨 별로? 그 필지별로 작성할 때는 반드시 환지 계획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7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그게 위지면 도수이완이야.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딱 정한 이게 필지별 작성이고 이게 저강 환지야. 그럼 그대로 환지해 주겠죠. 그런데 그거는 원칙이야. 왜? 옛날에 도로 없을 때 가능했고 옛날에 관공서 없을 때 가능해서 지금은 도로, 관공서, 철도, 심지어 공원, 학교, 대학교 이런 게 들어선 지역이잖아. 맞죠? 절대 옛날 그대로 환지가 될 리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이고 예외가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머리 아파. 우리 대학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돈이 필요해. 나는 땅 안 받겠어. 미리 돈도. 그러게 무슨 신청? 환지 부지정. 동의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다음 시행자가 이거 땅 너무 적을 때
작으니까 이거 환지해봐야 안 돼. 직권으로 환지 안 해줘버려. 빼버려. 그게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야. 그럴 때는 반드시 돈으로 줘야 돼. 현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언제 줄까? 공사 끝나고 주는 거 아니지. 미리 줘야 되겠지. 그게 뭐라고? 사전 청산금. 무슨 청산금? 이런 논리로 적용되는 거야, 논리로.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가 사업시행 인가받고 시행을 해.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환지 인가를 받은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하면 끝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야. 끝인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 권리관계가 불안정에 떨고 있는 그 권리자를 구제해주자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환지해주는 걸 무슨 환지? 그 환지 처분의 경우를 당겨서 해주는 걸 무슨 환지? 환지 예정제 지정이다 이거지. 이거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임의적. 그래서 가환지 처분, 이걸 본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환지 예정제가 정해지면 이거는 통지와 공람으로 이루어지니까 공고가 없죠. 여기도 공고 없어. 이거의 효력은 여기서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사채 임사장 시작. 그 사용 수익이 이전이 됐으니까 옛날 땅은 사용 못하고 환지 예정지 땅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처분권은 옛날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환지 예정지 땅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지. 환지 예정지 받은 사람이 처분 못해. 그러나 채비지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임대료 정감 청구, 사용 수익의 정지, 장애물의 변경 제거, 이 5가지 이걸 정하는 것이 환지 예정지의 지정 내용. 사채 임사장 시작. 사용수익의 정 이전. 채비지의 사용수익 처분. 그렇죠? 임대료 정감 청구.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해야 돼. 며칠 이내 해야 돼? 60일 이내. 효력 발생일로도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된다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지. 그런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 무슨 기간? 그런 기간 지나면 다툴 수 없잖아요. 제척기간. 그 다음에 사용수익의 정지, 장애물의 변경 제거. 이걸로 끝이야. 이게 바로 뭐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본환지 처분, 환지 처분한다. 그 환지 처분은 딴 거 없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바뀌어진 땅. 여기다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다가 여기 이제 드문 집이 있고 여기다가 산이고 논밭이었어. 이 지역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제 정비가 돼서 여기 이제 중심상가 이런 거는 이제 중심지는 이렇게 이제 채비지로 팔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아파트 단지나 자, 그 다음에 상가 부지나 이런 게 딱 정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관공서나 또는 학교 부지나 여기는 공원 부지 이런 걸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던 사람에게 요 땅을 주고 여기에게 요 땅을 주고 여기는 요 땅을 주고 이렇게 이제 환지해 주기 위한 그 경우가 바로 환지 처분이죠. 그러면 요 땅에 이 사람에게 여기다가 권리를 이전해 준다. 권리 확정이죠. 그 다음에 정산금이 확정되는 시기. 그게 바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권리가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환지 처분이란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후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주는 것을 환지 교부, 그 다음에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환지 청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절차 개요회가 공고, 공람, 중공검사 공사 완료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 공고 이렇게 하는 걸 그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자, 공사 끝나면 공고하고 공람을 합니다. 공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제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받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한다. 그게 환지 처분 시기 거기만 주세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환지 처분 시기. 그 다음 환지 처분의 공고입니다. 시행자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거를 공고합니다. 자, 공고할 때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처분일, 사업비 정산 내역, 보조금, 이런 재원별 내역 이런 것 등을 같이 공고한다. 자, 그럼 환지 처분이 행해지면 이제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권리 이전의 확정, 빨간색으로 밑줄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체크하시고요. 종전 소유 토지로 본다.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이 땅의 소유자가 여기다 받았다고 하면은 요 땅은 요 땅으로 본다는 거죠. 언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요 땅을 요 땅으로 본다. 그렇죠? 종전 토지로 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뭐 된 날? 공고된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서면한 때. 이리 보세요. 아까 이게 환지 부지정.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이야. 그러면 이거는 나는 환지 안 받겠다. 돈 달라 한 거잖아. 그럼 미리 돈 주면 이 사람은 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언제 소멸하느냐? 요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뭐 하는 때? 공고일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을 비교를 하라 이거죠. 자, 거기 들어봐요. 자, 만약에 2018년도 4월 12일 날 오전 10시에 환지 처분을 공고를 했어요. 그럼 공고가 되면 그 공고가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공고 끝나는 때 밤 12시니까 24시가 되겠죠. 24시에 끝나요. 소멸해요. 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24시에 소멸해요. 그 다음에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4월 13일 00시가 되겠죠. 무슨 시? 이게 같지 않으면 안 되잖아. 사실은 24시와 00시는 같잖아요. 시차는 없잖아요. 다만 날짜만 달라진 거죠. 이거는 13일이고 이거는 뭐라고? 12일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24시에 소멸해. 그 다음에 발생은 언제 합니까?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 언제야? 00시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걸 수업 시간에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24시 하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 아시겠죠? 00시 하면 뭐 하는 거? 발생하는 거,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시겠죠? 자, 00시, 24시 구분하게 하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만 예외 환지 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의 소멸 제일 밑에 276페이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에 뭐 한다? 소멸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예외가 있죠.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 체크하세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 땅에 대해만 존속하니까 새 땅에 미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여기 봐요. 여기가 종전 이 땅인데 여기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대.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동 이름이 우리가 여기 동촌동이래. 그럼 이게 동 이름은 동촌동은 행정상 처분이고 행정상 처분이잖아요. 이거는 재판상 처분이잖아. 그럼 이거는 그 땅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거지. 여기 가서 옮겨갈 필요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땅에 존속이 되는 거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지역권. 뭐가 있어요?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뭐 한다?
종전 토지 그대로 뭐 한다? 존속한다. 이리 봐. 아까 지역권 봤지? 여기다가 자, 이 A하고 C하고 B라고 합시다만 A하고 B하고 지역권 설정해서 그래서 여기 땅을 빌렸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이 지역권은 B가 지역권이 없으면 이게 건물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통행로가 없으니까. 그럼 이 지역권은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그 땅, 종전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존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도로가 이만큼 넓어졌어. 그럼 이제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없잖아요. 맞죠?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언제 소멸하는 거야? 읽어봐요. 언제 소멸해요? 환지처분이 뭐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뭐 한다? 소멸한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다음 입체환지. 입체환지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야? 건물이나 주택으로 주는 게 입체환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무슨 날? 역시 다음 날. 환지객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채비지와 보류지 소유권. 채비지는 시행자, 채시보환 시작. 채시보환 시작. 채비지는 시행자 동그라미 치시고 보류지는 환지객이 정한 채시보환 시작. 채시보환.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러나 이미 미리 처분됐대. 미리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뭐한 자?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할 때?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이에요. 자, 청산금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빨리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 청산금. 자,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그림에서 얼마? 500평을 갖고 있었는데 5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감보율 50% 해가지고 한 250% 받으면 250제곱미터 받으면 저공환지잖아요. 근데 250이 아니고 300을 받았대. 그럼 50 더 받았지. 그게 무슨 환지야? 정환지. 그럼 정환지는 시행자가 너는 부당이득을 취했구나. 50제곱미터라는 부분을 돈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징수하겠지. 그럼 거꾸로 이 사람은 150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얼마를 적게 받았어? 50을 적게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감환지니까 너는 손실 입었구나. 손실보상은 청산금을 교부해 주는 거야. 이때 시행자가 개인과 개인끼리의 재산상의 차액을 시행자가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제도를 뭐라 한다? 청산이라 한다. 뭐라고요? 청산. 이때 지급되는 돈이 무슨 금? 청산금이고 청산금은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뭐로? 시효로 뭐한다? 소멸하게 된다. 뭐로 소멸한다고요? 이게 시효가 뭐야? 소멸시효지.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래서 5년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그러면 들어가요. 이걸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버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외우지 말고 무조건 5년.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무조건 몇 년? 5년. 길 가다가 사고 났어. 자, 사고 나는 거 보니 참 제가 옛날에 참 목격한 건데 한 20년, 한 30, 20년 좀 넘었을 것 같아. 그때 여자가 갓그랜저 있잖아. 갓그랜저. 그걸 동성로에서 바늘 땅 가는 그게 타고 YMCA 앞에 그때 횡단보도 있으니까 딱 자 가는데 앞에 소나타가 우리 기욤씨 같은 분이 깔끔하게 생긴 남자분이에요. 소나타를 임시담바를 딱 달고 싹 새그거 집어내가 기분 좋게 운전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신호 대기한다고 딱 서가 있는데 뒤에 황금희 씨 같은 그 갓그랜저 모신 여성분이 옆에 친구하고 수다 떨다가 그걸 깜빡 못 본 거야. 정차된 차를.
그래서 막 그냥 섭에서 그다 들이박아버렸어. 각그랜저로. 그 임신한바를 단 기범씨 세차는 완전히 짝살 나쁜 거지, 한마디로. 뒤에 반바가 푹 떨어져 버렸어. 그래, 이제, 죄송합니다. 기범씨가 내려가지고 뭐라고 한지 알아? 삿대질을 하시면서, 집에 가서 안아보고 밥이나 하지, 왜 기 나와가지고, 하면서 막 쏴붙인 거야. 한 1분 동안, 2분 동안. 그래, 황금씨 같은 이쁜 그 여성분이 탁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옆에서 한참 쳐다봤죠. 가만히 있지만은, 이제 얘기 다 했잖아.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차를 후진 딱 하더라고. 마침 뒤에 차가 별로 없어서 후진을 딱 하되 쫙 뒤로 빼디만은 다시 엑셀레터를 뿅 박디면 그대로 막 터박아 보는 거예요. 완전히 차가 작살 나쁘서 한마디로. 또 황금씨 대단하대. 뭐, 작살 나쁘 작살. 그래 놓고 다시 차를 뒤로 쫙 빼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따라와. 내가 임마 따라와. 자고 줄게. 난 놀랬어. 그러니까 좀 너무했어. 왜? 나 보지. 밥이나 하지.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 지금 바쁜데. 5년가. 그래서 사고 나서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청구하잖아. 맞죠? 그건 몇 년이야? 소멸시효 기간이? 알아야 될 거는 몰라도 되고 말이야. 알아야 될 거는 모르고 알 거는 알아도 될 거는 쓸데없이 알고 말이야. 몇 년?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2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공법상 금전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이다. 그럼 민법 시간에는 단기 소멸시효로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일단 우리 아까 사고 나가지고 손해배상금 보상금 청구하는 거 이런 것도 그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아시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이때 청산금인데 이 청산금의 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이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 공부하면 요게 민법 시간에 뭐가 떠올라요? 민법 시간에 삼각형 그림을 그리면 떠오르는 게 본대상, 본인, 대리인, 상대방. 참네. 뭐 대화가 좀 됩시다, 진짜. 본대상. 여기는 뭐야? 대리권. 여기는 뭐야? 대리행위. 여기는 뭐야? 대리효과. 이런 그림을 좀 자꾸 그려봐. 그게 뭔가 법을 이거 말로 글자로 공부하면 하나도 공부가 안 돼요. 스스로 한번 그려봐야 돼. 가불병정무. 마찬가지 화살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여러분들 지금은 가불병까지 가고 있어. 그러다 정까지 갔지. 무까지 가보면 막 헷갈려버려. 하나도 몰라.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완전히 헤매는 거야. 민법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공법은 가면 갈수록 쉬워져. 할 게 없어. 단순하거든. 그림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림 잘 그려주는 사람 어디 있더노? 그림 그려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잘 그려봐요 좀. 안 그러면 사진을 찍든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 좀 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어느 순간에 학원 강의 듣다가 공법 시간에 안 보여. 왜 안 보여놓고 하니까 1차만 공부한대. 아이고 1차만 새빠지게 공부해 1차 떨어지면 그게 무슨 개웃음이야 한마디로. 예? 그러지 말라고요. 1차만 100번 합격하면 뭐합니까? 자기 지금 나와요? 안 나온다 하잖아. 봐라 지금. 그러니까 공부는 1차 과목에 치중을 하되 공법은 그날 들은 것만 그날 듣는 데만 집중하라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가서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왜? 5월 달에 가면 이 800페이지짜리를 팍 줄여서 200페이지 책으로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 나올 거를 압축해가지고 정리해 줄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200페이지를 알려면 800페이지를 안 보고는 모릅니다.
이 한 장의 프린트의 내용을 알려면, 개발법 알려면 책을 안 본 상태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나온 김에. 자, 개발법 도표 빨리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이 끄뿌끄뿌끄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공부가 되겠어 지금. 자, 제일 밑에 면적 요건 1만 1만 주상생자 3만 30만 도시지역 박 또 30만 생각 안 남. 그 30만은 뭐냐? 자,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이 구역 지정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에 제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게 30만. 그 다음에 10만 원. 아연초사 그거는 몇 메다? 10만. 또 10만 원. 신문광고에 공청회 공고를 하지 않는 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신문광고 안 한다. 광고비 아낄라고. 이해됩니까? 100만. 공청회 개최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거 얼마? 100만. 330만. 복합기능도시. 고개 들어봐요.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330만이다 하면은 복합기능도시죠. 복합기능도시가 뭐야? 주거, 상업, 위락, 교통, 환경 이걸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그 안에서 즐겨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 어디예요? 성남에 분당이잖아. 아, 분당. 내 발음이 좀 잘 안 되나? 그 분당에 있는 사람은요. 그 옆에 모란이나 이럴 때 성남 안 가요. 그 안에서 즐기고 먹고 일하고 다 해요. 서울은 가지만. 이해돼요? 아, 그 사람들 참 웃겨요. 그게 330만의 평수로 몇 평이야? 100만 평이잖아. 100만 평 이상은 자족도시가 되도록 하라. 그 뜻이야. 그게 복합기능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330만은 구역의 해제죠.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2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돼. 만약에 2년 내에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돼. 그런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숫자예요. 국장이 지정하는 거 시작. 국가, 제안, 요청, 협의안 된 경우 천재지변. 아까 얘기했죠.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 취, 개, 지국, 취지, 개국. 오케이? 왜? 취락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자연녹지의 기준 면적이 얼마야? 만인데 여기는 취락지구가 5천밖에 없어. 그러면 5,000제곱미터 그 자체로도 개발구역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생각이 나죠? 구역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가능한 거. 공자생도 30곡. 생각이 납니까? 자, 구역 지정 후 계획에 포함하는 거. 비수사 임순. 나중에 계획 수립하는 거야. 비수사 임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효기간 나오죠? 계획은 실시계획은 몇 년? 3년.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이해됩니까? 생각해요? 이게 해제야.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내용을 쭉 공부하다가 지금 엉뚱한 거 얘기하고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가 있고요. 청산금을 내야 할 사람이 안 내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고, 청산금을 주소거소 불명으로 청산금을 안 찾아간대요. 이럴 때는 법원에다가 공탁소에 뭐 합니까? 맡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손실보상금의 청산금의 뭐다? 공탁이다. 청산금은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우리 앞에 손미씨. 자, 5년간이 언제부터 5년간이에요?
자, 이리 봐요. 보기 줄게요. 청산금이 결정된 날. 두 번째는 청산금이 확정된 날. 세 번째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맞고 한 개는 안 맞아요. 예, 안 맞는 거. 예? 2번? 2번이 뭔데요? 확정된 날인데. 1번이 안 맞죠. 결정은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고요.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되는 다음 날이고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확정된 날이라고요. 저기 적어놨잖아. 확정. 환지처분 공고되는 무슨 날? 다음 날. 맞아 안 맞아? 청산금의 확정. 권리가 확정되는 거. 언제? 환지처분 공고되는 다음 날. 그래 확정된 날이나 이날이나 같은 말이잖아. 이해돼요? 그 두 가지는 맞지. 그런데 결정된 날로부터 5년 가면 안 된다고요. 결정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하는 거야. 뭐 할 때? 환지 처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말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270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 끝났고 사후 조치입니다. 환지 등기합니다.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의 처분입니다. 채비지는 자, 시행자는 채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한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보상금 별표하십시오. 자, 감가보상금은 이리 보세요. 자, 여기다가요, 갑이 8천만 원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환지를 했는데, 환지를 받은 땅이 9천만 원이야. 이 종전의 땅값이 500억이야. 여기 지금 사업 시행 이후의 땅값이 400억이야. 여기 시행자가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업 시행되기 전에 평당의 땅값이 1,000원 하던 땅값이 5만 원 하던 땅값을 사업 시행 이후에 100만 원 땅값이 올랐는데도 평당의 단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올랐는데 사업 시행 지구 전체의 토지 면적은 500억이야. 그런데 사업 시행 이후에 전체 토지가의 총액,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거 다 빠지고 나니까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나치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지나치게 도로 용지라든가 이와 같은 토지 부담률, 감보율을 지나치게 많이 확보한 거죠. 도로부지, 공원부지 지나치게 많이 확보해서. 그래서 토지의 부담률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70% 넘게 부담을 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0%밖에 안 되잖아. 100%에서 30%야. 평당의 단가는 올랐다 하더라도 면적이 작으니까 이때 전체 토지 가액의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럴 때 소유자하고 임차권자에게 갚아주는 돈이 감가보상금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반드시 시행자가 누구여야 돼요? 행정청이 자기가 도로부지, 공원부지를 너무 많이 빼갔다 그거야. 그럴 때 갚아주는 돈이다라고 해서 감가보상금인데 여기 개인지 갑이 8천만 원 땅 대신에 9천만 원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갑은 감가보상금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덕을 본 거는 이거는 청산의 문제고 감가보상금과 청산금의 문제는 별개니까. 자, 공식 한번 읽어주세요.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 자, 그럼 이때 문제에서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공식대로 하니까 사업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이죠. 맞아요? 그럼 500억이잖아요. 맞죠?
그럼 500억에서 위에 분자는 뭐예요? 500억에서 400억을 빼주는 거죠. 시행 이후에 이전의 토지 가액 총액에서 시행 이후 가액의 총액을 뺀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종전의 권리자의 권리가액이니까 이때 갑이 갖고 있는 종전의 권리가 8천만 원. 새 땅에 대한 권리가 9천만 원이니까 종전 권리가액 8천만 원. 자, 그러면 요대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500억 분의 100억 곱하기 8천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0%죠. 500억 분의 100억이 20%니까 8천만 원. 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1600만 원. 이게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 1600만 원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제는 시험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낼 거 다 냈어요. 출제위원이 다 냈으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면 돼. 내가 강의를 그동안 이런 문제를 수없이 했으니까 이걸 들은 출제위원이 틀림없이 문제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까지 한번 알아주고 가면 돼.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용익권자 보호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부담, 비용 부담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딱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특별 회계가 있고요. 오른쪽에 285페이지에 도시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무슨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은 보자고요. 자, 그럼 종합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리 봐요. 공부했는가. 자, 돈. 도시개발법상의 돈. 제일 처음에 무슨 돈 나왔어요? 무슨 돈 나왔어요? 토지, 상환, 채권. 아까 봤잖아. 자,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일부. 그 다음에, 일부. 소유자의 원할 때, 일부에 대해서 시행자가 누구의 승인받아서? 지정권자 뭐 받아서? 승인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이야. 맞죠? 자,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보증을 받아서 바로 지정 승인받는다. 맞죠? 자, 이거는 김영식이야, 무기명이야? 김영식 증권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자, 선수금은 땅값, 소송토지나 원형지 공급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는 거잖아. 대금을 미리 받는 거죠. 누구 승인받아서? 역시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오케이. 선수금을 할 때 공공은 10%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민간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 진척이 10% 이상 진행이 되고, 보증서를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그럴 때 민간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도나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무슨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발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 공원 만들고 기반시설 까는데 드는 비용, 또는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비로 쓰기 위한 돈,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쓰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채야. 공공단체가 발행하니까 공채잖아요. 맞죠? 공채 맞죠? 그럼 공법상에 열어봐봐. 채권일 때 공채는 전부 다 누구의 승인받습니까? 공법상의 돈, 공채는 전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국채면 누구의 승인? 국채면 그렇지. 기획재정부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외우지 말고. 국채면 기획재정부 장관, 공채면 행정안전부 장관. 볼 거 없어. 그럼 시도지사 공채이니 공채니까 누구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뭐를 받아?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이 무슨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야. 그럼 이 채권은 종이 쪽지 발행자가 뭐 할 거예요? 쓸모 있어 없어?
팔아먹어야 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팔아야 되잖아. 맞죠? 나 이제부터 강의 앞으로 2-5시간 더 할 건데. 할 거요 안 할 거요? 내가 하면 할 거요 안 할 거요? 해가지고 이거 도한씨 도한씨 마음에 들어. 저래. 좋았어. 굿이야. 자, 그러면 발행했지. 이걸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매입의 의무가 있어. 뭐가 있어? 매입 의무. 매입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누가 매입하느냐? 민간 시행자. 무슨 시행자? 민간이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금액의 3%를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시행 면적, 개발행위 면적 3.3 제곱미터당 평당 2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돼. 요게 포인트야. 포인트. 이것밖에 없어. 자, 확인하게. 도시개발 채권. 자치단체장,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도시공객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도시개발 채권, 공채구나. 그러면 승인, 시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을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공채니까 행안부 장관.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요거를 행안부 장관을 지정권자로 고치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고쳐서 틀림없이 문제 낼 거라 이거야.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고 국채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행안부 장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공고.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각 호의 사항을 발행 총액, 발행 기간, 이율, 방법, 시기 이런 것 등을 공고합니다. 자, 발행 방법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 발행을 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 등록 발행이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율은 조례가 정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 상환 기간.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에서 10년까지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5년에서 10년 범위 조례가 정한다. 사무취급기간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일 밑에. 누구로 한다고요?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더라. 왜 이자는 2년이냐? 이니까 2년이지. 이자는 2년이잖아. 이니까 몇 년? 2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매입 의무. 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했는데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 금액의 3%입니다. 체크하시고요. 민간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면적 3.3제곱미터 평당 2만 원. 자, 토지용지를 변경 허가 역시 민간이다. 여기도 3.3제곱미터당 2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한다. 끝. 이것이 우리는 도시개발법의 경우인데 상환채권, 선수권, 개발채권 아까 비교한 거를 그대로 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도시개발법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딴 거 없어요. 페이지 294페이지에 도시개발법상 처벌규정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돼서 그 다음 자 이거 알면 집에 가고 안 그러면 못 간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작.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자 누구다? 지정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나 집에 갈래. 나 울고 싶어. 그 다음에 누구다? 국토부 장관. 나 안 할래. 공법 안 할래.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해합니까? 자, 그럼 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못된 걸로 지정고시대 그걸 보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야지
지구단위 계획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틀릴 사람 많다니까.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지정된 걸로 안 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만 지정된 걸로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아까 말했잖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 거고, 도시적 바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걸로 본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시가 되면 그 안에는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건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토지 분할하고 나무 심고 베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 받고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무허가 개발 행위를 했다. 처벌 규정이 얼마입니까? 도안시. 아, 잘했습니다.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년에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잘했습니다. 오늘 요렇게 하고요. 정비법에는 요게 봐요. 우리 공법의 이 흐름을 잡아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무슨 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잖아요. 맞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거다가 시행자 정해지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받고 공사 끝나고 공공시설 기속하고 이걸로 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 세 가지를 무슨 사업이라 하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잖아요. 맞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무슨 사업? 공익사업이다. 자, 공익사업, 공공사업은 뭐에 의한 사업이다? 행정, 계획에 의한 사업이니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용도 지역 안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자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한 거니까. 그럼 여기는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여기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오케이? 여기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그 다음에 인가받고 관리처분계획 이래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공공계획은 행정계획에 의한 제한이야. 단순해요. 그러니까 자, 토지, 개발, 정비, 보전, 여기서 개발에 관한 게 국계법하고 그 다음에 뭐야? 도시개발법이지. 맞죠? 국계법하고 개발법이잖아. 국계법은 계획하고 뭐하고 이용하고 나눴죠. 전부 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 도시개발법은 개발이야. 그럼 정비는 정비법이고 그 다음 보전은 농지법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게 공법이 토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거는 자, 건축 일반에 관한 법이 무슨 법? 건축법.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별도로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무슨 법? 주택법. 여기 7, 여기 7, 여기 2문제, 여기 6문제, 여기 6문제, 여기 12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계법이야. 국계법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기 개발, 정비, 보존은 자동적으로 이어진다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면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건물에 관한 거니까. 그렇죠? 토지만 복잡하지 건물은 별로 안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쉬운 파트로 넘어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조금 즐기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빠가지고 농담도 한마디 안 하고 했더니만 힘들어한 거 나도 알아.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 느긋하게 가는데 진도가 마음이 급해. 내가 이번 달에 한 바퀴 돌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좀 잘 따라주시고 여러분 힘들어하면 내가 딱딱 50분에 좀 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맞추어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